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저쪽 하늘에서도 저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심해스더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집에서 무더위와 씨름하다가 백기를 들고 호캉스를 갔다.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오고 최신 영화까지 볼 수 있는 부티크 호텔은 실내 조명도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적당히 어둡겠다. 심지어 숙박비도 착했다. 호텔 밖은 불지옥인데 호텔 안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두 딸아이와 남편은 침대에 드러누웠다. 모두 큼지막한 텔레비전 화면을 주시하면서. 영화 한 편을 뚝딱 해치운 뒤 나는 다른 영화를 보려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텔레비전 앞을 서성였다. 어머, 이게 뭐야? 남녀가 상의를 벗은 채 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름은 호텔이지만 실체는 모텔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내 뒤통수를 강타했다. 그나마 남녀가 몸짓 대신 대화를 하고 있으니 안도해야 할까? 내 뒤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상황. 평소에 엄마는 등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니들이 뭐 하는지 다 알아? 하며 호통치던 나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엄마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다. 리모컨 버튼은 온통 암흑투성이었다. 내 등짝으로 이 큰 텔레비전이 가려질까? 애들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 5만 가지 걱정을 출몰하던 그때 부드럽고 단호한 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외부 입력을 눌러. 외부 입력? 남편의 도움으로 상의를 벗은 남녀가 사라졌다. 1분이 1시간 같았다. 혼미했던 정신이 겨우 돌아왔다. 나는 혼자 속으로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아이들은 별 반응이 없다. 애들이 못 봤나? 무슨 생각하려나?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며 말을 하려다 그만뒀다. 평소에 똥방귀, 키스 이야기는 오버해서 설명하던 내가 성관계에서 말문이 막혀버리다니. 나중에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다. 애들은 괜찮았는데 자기가 안 괜찮은 것 같더라. 진짜 내가 뒤돌아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애들 진짜 괜찮을까? 별 장면도 아니었는데 뭐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 네, 최은경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어잉. 이런 상황 포함해서
아이들이 이제 몰래 야동을 보다가 부모님이 그 상황을 알았을 때 요런 거 대처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선빵을 날려야겠구나. 어땠니? 보고 나서 어땠니? 라는 질문이 아이와의 관계를 많이 바꿔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쉬하지 않고 그것을 본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네. 에스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간섭이 아니고 관심을 보이는 것. 그 태도가 야동을 보는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야동의 진짜 큰 문제점은 이제 섹스에 대한 네. 고정적인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야동의 내용은 대부분 강간 시나리오가 지배적이죠. 네네. 특히 원하지 않던 여성이 남성의 손길에 의해서 처음엔 싫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더 결국에는 원하는. 점점 싫은데 이상하다 내 몸이 왜 반응을 하죠?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게 실제 원하지 않아도 여성의 몸은 반응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렉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건 우리나라도 예전에 몸이 만약에 성강간을 당했는데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렉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너도 좋았잖아. 너도 합의했잖아. 라는 어머. 증거가 됐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요? 정말 멀지 않은 과거에. 와.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긴장을 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몸의 반응이 다양한. 오히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반사적으로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들도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저희들이 살아왔다니까요. 와. 근데 이 야동은 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동을 만든 건 어른인데 그리고 보고 싶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왜곡되게 그리고 야동들의 제목들은 대부분 옆집 누나 여성 비하적인 것도 네. 많고 그리고 되게 일탈적이고 그리고 금기시된 그래서 뭔가 금기를 깨고 뭔가 일탈을 저질렀을 때 그 짜릿함 어떤 그 환상 판타지 그리고 사실 또 여성을 위한 판타지도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남성 중심 서사기 때문에 그렇게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범한다든지 남성의 어떤 강한 힘 앞에 여성이 굴복해서 그 남성을 막 더 갈구하고 그리고 싫었던 여성이 강간을 당했지만 그 강간을 통해서 짜릿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 해달라고 한다든지 막 네. 결국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야동에 저는 지금도 사실 야동을 많이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좀 추세도 알고 그리고 정말입니다. 추세가 좀 변하나요? 예, 추세가 변하는 부분들이 진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특히 일본은 여전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국 야동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하에 물론 일탈적이고 금기시되고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금기시되는 거 상황이지만 누구보다도 또 능동적으로 여성의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성들도 야동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예전에는 여성 중심의 신체를 많이 집중하고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남성들도 특히 그 남성들이 예전에는 이제 신체가 별로 유려하지 않아도 사실 왜냐면 남성 중심이니까 남자들 자기 몸 가꾸지 않아도 네. 상대 여성이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를 들면 웃으셔도 돼요. 왜 소리를 안 내고 웃으세요? 근데 요새는 남자 배우들의 몸도 굉장히 신경 써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들의 니즈가 그만큼 있다는 거 그리고 세계 여성들이 이런 역시 포르노를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문제점은 많죠. 여전히 그 안에서 드러나는 아주 고정화된 성별 고정화된 통념들. 네. 근데 그런 포르노는 기존의 판타지를 재현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공고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곡된 판타지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설령 내가 성적인 판타지 그리고 섹스에 대한 판타지가 진짜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생각해 보기 이전에 이미 그런 포르노를 통해서 저런 게 야한 거구나. 저런 게 짜릿한 거구나. 저런 게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현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너무 크고요. 네. 진짜 또 얘기하자면 길지만 포르노 산업 자체가 예전부터 굉장히 성착취적인 구조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건강한 통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성을 대하는 그 성별 이분법적인 네.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많아서 저도 권하진 않아요. 네. 이왕이면 지양하고 아이들이 보지 않기를 원하지만 제가 가서 봐라 너 보면 이 쓰레기들아 너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왜냐면 그러려면 저는 어른들이 성교육이 잘못됐다. 성교육을 일찍 시키면 안 된다. 솔직한 성교육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
온갖 모바일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광고들, 게임들, 그리고 포르노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정말 피켓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라. 아니면 차라리 청소년들이 진짜 볼 수 없게끔 미디어나 인터넷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을 이 나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줘라. 어떤 최근에 웹하드 카르텔처럼 불법 촬영물이 올라와도 돈만 내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성인 인증 이렇게 어떻게 속여서 해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 그 몰카도 소라넷 같은 문제도 사실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범인도 잡아내고 해결한 거지 사실 나라 차원에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아이들을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물론 모두 다 나라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우리가 안전한 국가 안에서 안전한 문화, 사회적 문화적인 분위기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모든 문제를 개인, 가정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 그래도 우리가 야동을 볼 때 아이들에게 볼 수 있다. 일단 너무나 자극적으로 넘쳐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무조건 보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럴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음지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부모 몰래 더 많이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관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오히려 애들이 포르노를 보기 전에 드라마에 막 키스신도 나오고 뭔가 야릇한 분위기도 나오고 침대에서 뭐 예, 그럼 그런 우리가 거. 보면 오 지금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회로 어떤 거는 굉장히 섹스만 아주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 그걸 볼 땐 너희들이 보게 될 수도 있어. 우연히 접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혹시 보고 기분이 안 좋거나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불쾌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줄게. 근데 엄마한테 말을 안 하더라도 볼 때 보더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거기 나오는 건 진짜가 아니야. 거기 나오는 건 굉장히 남자 중심적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범죄야, 범죄. 제가 이렇게 약간 러프하지만 왜냐면 애들한테 일일이 막 세세하게 얘기해주면 애들은 다 안 듣거든요. 네. 하지만 핵심 메시지를 일단 던져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누군가 요구했을 때 무조건 따라하는 건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야동 같은 거 엄마가 말한 그런 포르노 같은 동영상을 보고 무조건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네가 어리니까 그때는 엄마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네가 컸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좋겠어.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볼 때 보더라도 재밌게 볼 수도 있다. 일단 그런 걸 긍정해 주기도 해요. 네.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지만 거기 나오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여성 착취적인지 네. 어떤 강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세뇌시켜요. 비판적으로 봐, 비판적으로. 어. 비판적으로 봐야 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 비판적으로 봐, 비판적으로. 약간 이런 세뇌가 네.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우리 안에 굳어진 섹스에 대한 인식과 편견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 잠지, 고추 같은 단어도 팔다리나 어깨처럼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를 지칭하는 말인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방치한다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갖는 건 시간 문제죠. 뒤에서 쉬쉬하며 쓰는 말들, 특히 왜곡된 뉘앙스로 표현될 여지가 많은 용어는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일상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들도 성에 대해 왜곡된 말을 들었을 때 자극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 어려워도 잠지, 고추, 삽입, 사정, 체위, 섹스 같은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 야릇한 성적 이미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섹스를 솔직하고 편견 없이 전달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섹스라는 말과 그 내용 자체를 민망해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갈 때
아이들에게도 성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이고 건강한 섹스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긴 시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네. 다 터놓고 네. 실수하더라도 네. 예,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네. 시작인 것 같고 그 시기가 뭐 언제부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네, 같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맞아요. 특히 그럴 때마다. 어릴수록. 왜냐면 어릴수록. 근데 저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얘기하는 건 진짜 그거는 좀 지양해요. 그럼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또 어떤 강사님은 아들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성 이야기를 하고 자유 네.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아이의 특성마다 우리 집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의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하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왠지 미디어에서 그리고 어떤 강사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 보이고 저게 정답인 것 같아서 나도 너무 힘든데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것들은 사실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정말 어렵다면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다른 뭐 친구 엄마라든지 네. 아니면 요새 정말 어떤 사설에 있는 성교육 강사라든지 하고 부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또 준비했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것은 또 아이에게 오히려 더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아이의 성향도 보고 봐서 좀 이야기해보고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때로는 연출도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고민해보고 단순히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 부모인 나 자신도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왔고 성과 관련한 어떤 생활들을 어떤 부분에선 억압받고 있고 네.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성을 생활에서 관계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거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 네. 그게 참 더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섹스를 부끄럽고 민망한 것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불평등한 성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통념적인 성 역할에 억눌려 왔어요. 그러고 보면 그동안 섹스에 대해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표정으로, 뉘앙스로, 분위기로 무수히 많은 점점점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 성은 부끄러운 것, 말하기 곤란한 것이라는 편견을 심어주면서 말이죠. 이제부터는 점점점 하지 말아요. 언젠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섹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동을 통해서 섹스를 배우면 고정관념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섹스, 상대가 원하는 섹스, 서로에게 잘 맞는 섹스에 대해 알기도 전에 야동에서 본 시나리오가 각인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야동은 대부분 남성 판타지 중심이기 때문에 강간 시나리오, 과하게 부각된 여성의 몸매, 수동적이지만 결국 쾌락 앞에 굴복하는 여성 이미지 등을 충실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야동의 이런 시나리오를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착각하죠. 여성들 또한 남성들이 야동 같은 섹스만 추구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취향을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섹스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동처럼 왜곡되고 자극적인 섹스에 노출되기 전에 따뜻하고 건강한 섹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남자애들이 야한 동영상, 야동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야하지만 좋은 영화도 있어. 근데 애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랬어요. 야한데 좋은 영화가 있어? 야한 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머, 우리가 너무나 로맨스 좋은. 영화를 네. 보거나 이런 거 보고 되게 즐겁고 가슴 네. 아파하고 가슴 구구절절 맞아요. 그 사랑에 감정이입하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느껴보기도 전에 그렇게 그쵸.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네. 차라리 만약에 아이가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그런 사랑을 느껴보고 싶은 시기가 온다면 좀 괜찮은 좋은 야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 좋은 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가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것보다도 좀 우리도 찾아보고 네. 그 추세도 좀 알고 과연 어떻게 성이 재현되고 있는지 그냥 들어 어떻게 그런 걸 봐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조금 클릭하거나 모바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포르노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야한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하기 때문에 또 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야한 것만 극대화시키고 야한 것을 자극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책에 쓰고 저 혼자 뿌듯해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막 음식도 밍밍한 슴슴한 백반도 먹고 반찬도 먹지만 때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자극적인 거 매운 것도 먹고 엽떡. 짠 것도 먹고 네 맞아요 단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삶의 활력을 찾는 것처럼 야하다는 것이 성이 가진 굉장히 활력 중에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야한 것을 나쁜 것으로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쪽지를 보낸 거예요. 네. 너무 생생해요. 이미숙 씨 나온 거 뭐죠? 정사였나요? 네. 그 이미숙 영화. 이정재. 네. 제 고등학교 정말 때인데 훌륭한 영화였어요. 제 친구가 이따 끝나고 그거 볼 건데 누구랑 우리 집 올래? 이런 쪽지를 네. 보낸 거를 네. 저희 엄마가 본 거예요. 필통 속에 넣는 거. 네네네. 근데 엄마가 되게 엄격하게 너 친구들이랑 그런 영화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저는 그게 되게 금지돼 있고 밝히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의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예전 세대는. 저희도 그렇게 컸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노력을 해서 좀 바꿔 주시면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바뀌지 네. 않을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안 그런 부모님도 계신데 저는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네. 우리의 옛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관심 없었냐. 관심 많았죠. 그러니까 방자전 보자고. 그러니까요. 정사 방자전. 방자전 아니에요? 정사 근데, 보자고 네. 하죠. 너무 또 좋은 경험담인데 저는 그런 쪽지를 보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저는 7살 때 처음 음담표서를 들어서 제가 성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왜곡된 정보 또 잘못된 가치관 이런 네.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올 수 있었던 것에서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들누들하든지 굉장히 획기적인 네. 그리고 방자전이라든지 정말 그리고 정사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보자고 하면서 저희가 보고 그냥 이거 많은 게 아니라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저건 어떻고 저런 자세 나도 해보고 싶고 나는 저런 관계에서 저런 남자 좋은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진짜 좀 굉장히 자극적인 포르노를 친구 이모네 집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딱 훔쳐와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모여서 봤는데 그게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포르노였어요. 네네. 그냥 성기 중심, 성기 삽입 중심 그냥 거기만 비춰주는
그런데 그걸 딱 봤을 때 저희가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자 잠깐 꺼봐. 야, 먹으면서 볼 건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끄고 저희가 라면을 다 먹고 네. 그리고 다 이제 보자 하고 봤는데 보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저거는 난 저런 포로는 좀 별로야.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난 그런 게 좋아. 맞아. 근데 나는 좀 거칠게 밀어붙이는 건 괜찮은데 저런 식으로만 하는 건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도 뭐야 변태야. 너 성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또 이상한 애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긍정해주고 설령 그게 저희들끼리 뒤에서 음지에서 일어난 일 같아도 네. 그 안에서 서로를 긍정해주고 성이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을 되게 유쾌하고 즐겁게 이야기한 그 경험이 저를 또 성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내 감각도 굉장히 많이 일깨워주고 성을 오히려 성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제가 왜요? 성이 왜 이상해요? 여자애가 그런 이야기한다고 한 사람에게 왜요?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네. 어떤 토대를 진짜 마련해줬어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아이가 야동을 봤을 때는 질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말하기 싫은 아이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대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입을 더 다물게 하거나 거부감만 키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과 워크숍을 진행해보면 부모님에게 야동이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감이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죽어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엄마도 예전에 야동 본 적 있는데 여성을 너무 물건처럼 다뤄서 기분이 별로였어. 라든지 실제와는 좀 많이 달라서 와닿지 않더라. 이렇게 무심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어떤 걸 봤어?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본 뒤 대답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섹스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요. 야동은 절대로 보지 마. 이런 다친 결말은 피하는 게 좋아요.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아이는 궁금한 부분이 생겨도 묻지 못하고 또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섹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 야동이 얼마나 과장돼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섹스가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아이들이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그런 쪽지를 받은 것을 우리 부모님이 발견하셨다면 네. 물론 걱정은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한번 어땠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대화가 가능하면 네. 얼렁뚱땅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엄마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야한 영화 친구들이랑 봤는데 참 재밌었어 약간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한 근데 거기 나오는 이런 거는 뭐 좀 너무 폭력적인 거는 엄마가 결혼해 보니까 실제로 남자가 그러면 진짜 불쾌하더라. 라는 식으로 자기 경험을 좀 녹여내서 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럴 때 아이들이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런 이야기는 정말 좋은 씨앗이 되어서 남아요. 그래서 언젠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네. 싹을 틔우고 전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아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너무 좋네요. 네, 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책 읽어주세요.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채팅 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그루밍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어떤 여성 청소년은 가해자가 손가락, 무릎, 어깨 등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가슴과 성기 사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은 뒤 실제로 만남을 가진 한 청소년은 가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유도했고 불법 촬영까지 했어요.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할 목적이었죠. 이렇듯 그루밍 성범죄자는 대부분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대상, 또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나 친구가 없는 대상을 찾아 정서적으로 길들이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립시키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 나갑니다. 특히 정서적,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이런 관계에 걸려들면 거절하지도 못하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요. 가해자들이 가족, 친구 문제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선물과 용돈을 주면서 계속 길들이기 때문이죠. 청소년들은 특히 온라인상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을 핑계로 둘의 관계를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루밍의 전조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신체 부위라도 신체를 찍은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바로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하고 무조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작정하고 다가오면 말끔하게 쳐내기가 쉽지 않고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조가 느껴질 때 바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저히 구분이 어렵거나 관계를 끊으려 해도 상대가 놔주지 않거나 헤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면 가까운 친구와 주변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말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혹은 심각한지 몰라서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들의 행실을 탓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 활동가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어른들이 안전한 존재, 언제든지 믿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모든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요. 성범죄 피해자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누구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하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대처도 중요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심리적 의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듯 보여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해요.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우선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지워졌다고 해도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으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힘듭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 없는 지지와 지속적인 격려가 피해자에겐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최근 N번방 텔레그램 사건도 이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너무나 많이 초과가 돼서 아쉽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짧게 마지막 한마디 최은경 작가님부터 들을게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성은 생활이고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 성은 생활이고 성은 관계입니다. 네.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는 사실 제가 한 질문이긴 하지만 부모라면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궁금할 법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성과 관련된 성은 곧 섹스 이게 아니라 성을 둘러싼 주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네. 그 제대로 알게 된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심혜서 선생님. 먼저 너무 즐거웠고요. 저 너무 아쉽네요, 지금. 제가 혼자 너무 말 많이 해서 아니에요. 네. 죄송한데 성을 정말 성이 가진 다양한 모습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유쾌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즐겁고 네. 야한 등등등 그런 성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성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성을 강요받아왔는지를 네. 좀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그리고 돌아보고 아이들과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진짜 한결 그 성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고 사실 다 소개를 못 해드렸으니까 꼭 책을 구입해서 네. 정독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네. 저희가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네. 뭐 제도적인 거, 법적인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저는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네.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남녀 다 모두. 네. 그래서 좀 어머님들께서 네.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책을 주변에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너무 아쉽고요. 제가 작년에 최은경 작가님한테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했는데 진짜 그 만났어요. 약속이 정말 저한테도 지켜졌어요.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 두 분 작가님과 또 분명히 뵐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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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실 거죠? 2주 후에 또 만나요.
Can you one more time? Oh my